안 돼! 피디님은 전기차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임보스의 보스 더 세븐입니다. 아직은 더워요. 날씨가 햇빛이 쨍쨍하네요. 오늘은 BMW 그 순수 전기차 중에 하나인 i4를 가지고 나와봤고요.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또 차를 섭외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색상은 i4 중에서도 또 4시리즈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포르티마오 블루라는 색상이고, 뭐 포티마오 블루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영어 발음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차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권해드려 봐요. 그리고 흰색, 검은색보다는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멋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컬러는 개인적인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중고차 금액이 뭐 흰색이 더 맞고 뭐 이런 시대는 조금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시기보다는 디자인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캐릭터 라인이 우리 일반 BMW랑은 다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줬어요. 그래서 약간 샤크의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아무래도 공기계량 주스가 바람을 더 멀리 나가게 할 테니까 조금 더 스포티하게 주행이 가능할 거고, 차도 또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엔진룸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는 엔진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길게 만든 거는 안전상의 이유, 우리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보면 이 그릴이 사실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근데 이거는 뭐 혹자들의 그냥 표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대보다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디자인했습니다. 같은 동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시고, 차가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각적으로도 계속 보다 보니까 더 이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도 이렇게 그릴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뭐 더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설마. 이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은 전기차다 보니까 위아래 기능적으로는 밑에는 레이저를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위에는 디자인적인 부분, 밑에는 퍼포먼스와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PPF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뭔가를 장착을 하시면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피해 주시고, 이쪽 그릴 부분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부분이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 4쿠페보다도 조금 더 낮아요. 배터리 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시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셔서 내려가시는 게 차를 안전하고 오래 타실 수 있는 이 차만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엔진이 없는데. 테슬라처럼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 안에 어떤 구성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여는 줄 알았죠? 다시 열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커버를 딱 빼면 이제 모터는 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론트의 구성은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스포츠형 쿠페답게 전기차지만 그런 아이덴티티는 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BMW가 바뀐 부분은 도어 부분. 이게 보통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는 방식에서 이제 바람의 공기 저항도 줄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도어 손잡이가 안쪽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더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일체감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세 개로 가다 보니까 차가 엄청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객룸이라고 하는 휠 베이스도 넓기 때문에 이 차가 컴팩트한 세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 많이 사람을 타거나 이러면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4명이 타고 움직이기에는 전혀 불편한 부분은 없다.
그 정도로 내용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은 분들도 쾌적하고 좀 편안하게 고급적인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열어볼게요. 짐이 굉장히 많이 적재가 됩니다. 이 트렁크의 각도를 내 키에 맞춰서 조작하실 수 있고 설정하실 수 있어요. 최대 여기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더 편하겠죠. 서서 이렇게 누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보다 신장이 낮으신 분들은 내 키에 맞춰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커버를 치우고 플랫하게 쓰시면 공간을 더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PHEV 단점이 공간이 협소해지는 그런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또 아주 큰 포인트. 쿠페형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희소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차는 일체감 있는 게 중요해요. 테슬라는 이렇게 뭐 단차나 마감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슈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를 만드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BMW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저는 완성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주행 모든 부분에 다 만족스러워 하셔야 되겠지만 안전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수치화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이번 영상으로 조금 모르셨다면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전기차는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음을 주는 거예요. 소리를. 네, 삐용. 어렵게 이 차도 섭외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은 차 중에 하나죠.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BMW는 총 3가지의 전기차가 나와요. i4, iX3, 그 다음에 iX 이렇게 순수 100% 전기차가 출시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i4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감독님 이 차 얼마 같아요? 이 차요? 네. 7천만 원? 7천만 원. 7, 8, 1억 7천만 원. 이 차는 6,6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서울 사시나요? 혹시? 서울 사시면 정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10이랑 그 다음에 국책비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지금 기준으로는 한 500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 금액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매할 때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차라는 거죠. 이게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고 그 비용은 점점 줄고 있다. 선택을 빨리 하시는 게 좋고 그만큼 내용이 좋은 부분이 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340마력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40마력이. X6도 그랬고 X5도 리뷰하면서 옵션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1억이 넘는 차들은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상품, 최선의 옵션을 거의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보통 1억짜리 넘는 차들, 6기통 차 있죠. 3000cc급이 이 정도 마력을 내요.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가, 감독님 차가 그 폭스바겐의 명차 티구안이시죠? 네. 그거의 2배 이상의 힘을 냅니다. 네, 마력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피부로 좀 와닿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게 하려면 340마력이 그 정도 힘을 낸다. 그러니까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의 2배 이상의 힘을 낸다. 네, 근데 차가 크지 않잖아요. 컴팩트한 쿠페형 차인데 이 조그만 차에서 340마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써요? 엄청 경쾌하게 달릴 수 있겠죠. 후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뒤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터가 뒤에 달려 있어서 그 힘을 온전히 뒤쪽에서 몰아서 내주는 거예요. 전기차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숙하죠. 지금처럼 연료를 이제 내연기관처럼 주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 차는 충전을 통해서 이용하는 차고, 전기차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안 가고 이게 충전이 번거롭지 않을까? 꼭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세일즈 할 때. 근데 그게 실제로 장점으로 바뀌어요. 내가 거주하는 집, 회사, 그럼 거기 가면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민센터나 쇼핑몰을 간다, 뭐 영화를 보러 가신다, 그러면 지금 만드는 백화점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생겨요. 전기차 충전하실 수 있는 데가. 그렇다고 하면 주유소 가는 게 더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거의 불 들어올 때까지 타고 다니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딱 내렸을 때 내 집에서 그냥 충전기 딱 물려놓으면, 핸드폰 물리듯이 물려놓으면 이게 훨씬 편한 거예요. 실제로 전기차를 세일즈를 해보고 팔아봤을 때
그거를 훨씬 더 장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단점으로 알았던 게 장점으로 승화가 딱 되는 거죠. 우리 아이폰 충전할 때 와트 수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달라지죠. 자동차도 똑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똑같아요.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속도를 우리가 이제 단말기라고 하는 설치되어 있는 급속 충전이냐 완속 충전이냐 이 내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차를 받아서 딱 받았을 때 50% 정도 있었거든요. 이 게이지가 딱 한 20분 정도 충전했더니 거의 90%까지 다 찼더라고요. 우리가 휴게소 들렸을 때나 보통 20분 정도 머문대요. 그러면 그 안에 충전기 물려놓고 식사하시고 와서 또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장점은 소모품 관리를 안 해도 되죠.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엔진이 없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제동을 쓰기 때문에 거의 달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그러면 정비하시는 분들 다 굶어 죽겠다. 소모품이 비용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회사들은 그런 것도 중요한데 훨씬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전기차의 장점이. 때가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고 이 차의 특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완충 딱 하시면 풀 충전하시면 한 460km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찍히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500km가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회생제동까지 걸어서 쓰시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죠. 전기차를 좀 안 좋아했던 거는 내연기관은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엔진이. 그리고 제가 밟았을 때 리스폰스 이제 피드백이 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좋아했는데 이 차는 전기차 치고도 굉장히 그런 호흡이 잘 돼요. 그래서 내연기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미래를 조금 내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쿠페형으로 나온 전기차는 지금 기준으로는 BMW하고 포르쉐 두 개 브랜드가 있어요. 전기차는 밑에 배터리 셀을 딱 놓고 그 위에 깡통을 얹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쿠페형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테슬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만약에 내연기관을 만들면서 들어왔으면 조금 쫓아오기 되게 힘들었겠지만 전기차라는 아이템을 잘 잡아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앞서가는 전기차로는 가장 진보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고 있지만 이 차가 지금 5세대예요. 5세대 전기차. 그러니까 안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완성도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 나온 차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차들의 옵션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6천만 원 중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율운전도 있고 서라운드 뷰라는 모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는 이렇게 내용들이 알찬 걸 가지고 옵션이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올바른 표현 방법 같고요. 그래서 인기도 많고 사시고 싶어도 못 사요.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차 갔는데. 보통 이제 이 차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았고 그게 현 시점에서 한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홈페이지 이제 BMW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이 지난달을 끝으로 거의 다 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일반 계약을 하신 분들이 차를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조금 호흡을 해보시고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배터리는 어느 나라 거를 쓸까요? 배터리? 네, 배터리. 한국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본 기사를 본 아, 기사를 보셨습니까? LG화학이나 네. 보통 전 세계에 배터리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공급하고 주는 그 회사가 한국이 70%예요. 그만큼 기술력도 좋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BMW는 삼성 걸 씁니다. 아무래도 생산한 지 오래됐고요, 삼성이. 그래서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부분을 밑으로 깔았기 때문에 승차감이 딱 좋을 수밖에 없어요. 850 느낌하고 좀 비슷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좀 간접적으로 해드리면 이 차는 뒤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2톤이 넘어도 뒷자리에서 통통 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코일이라고 해서 원복력이 좋은 스프링을 달아놓고 뒤에는 에어서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이 사람이 딱 앉았을 때는 멀미가 최대한 나지 않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서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차에서는 가장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승차감을 내는 그런 세팅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른 차들하고는 좀 되게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테슬라나 이런 거 타보면 저는 꼭 이거 시승하시기 전에 꼭 먼저 타고 오라고 하거든요. 완전 달라요. 테슬라의 그 느낌과 아무래도 주행 데이터가 적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차에서 주는 승차감, 오는 소음,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전기차는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런 외부 소음이나 내부에서 뭐 혹시라도 찌그덕거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억제를 잘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차 안에 있는 거는 모든 걸 승차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압도적인 응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이 하루에 한 명씩 늘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그래서 1년이 지나면 365명이 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욕심이 좀 생겨서 2명 정도만 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 잘 보이십니까? M모터라고 보이시는 이 BMW에서 제작해서 만드는 티셔츠고요. 사이즈는 동일 티셔츠 딱 하나입니다. 그 프리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뒤에는 또 이게 검은색으로 아주 이쁘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가장 제가 이 힘이 응원이 참 좋다,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이 티셔츠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낮아요.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피디님은 전기차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감정이 되는지 네네. 그거랑 네. 아주 고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도 똑같아요. 안 쓰고 그냥 놔둬도 100%가 유지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차도. 가장 진보되어 있는 배터리가 자동차에 장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에서 접하는 것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정도 세워놓으면 당연히 떨어져 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뭐 핸드폰이나 다른 배터리보다는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아이폰의 최적의 성능을 내려면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환해 주는 게 좋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명이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리스크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막 달리잖아요. 내연기관은 일정 속도로 딱 유지해서 가거나 빠르게 달리면 기름이 오히려 덜 먹어요. 근데 전기차는 반대입니다. 고속으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으면 계속 뭔가 모터는 돌아가고 전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에너지가 닳죠. 이제 그 전기차, 아까 테슬라 얘기도 우리가 잠깐 했는데 경쟁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아이포의 경쟁사. 전기차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테슬라요. 네, 맞아요. 테슬라가 가장 진보되어 있죠. 가볍게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도 좋고. 근데 진짜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테슬라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80% 이상은 테슬라 외에는 잘 생각을 못 하세요. 벤츠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포르쉐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미니 아시나요? BMW 미니? 미니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브랜드인데 집이라고 아세요? 집? 오프로드 타고 엄청 거친 차잖아요. 근데 그 차조차도 전기차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만들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심플한 디자인과 그다음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경량화. 반대로 좀 주관적으로 제가 보면 단점으로는 가격이 좀 비싸요. 차의 기본적인 태생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는 타보면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진짜로. 뭐 통용되거나 기술을 같이 쉐어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더 달라요. 벤츠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주행 성능보다는 확실히 이 항속 주행의 느낌을 좀 더 준 느낌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타이칸이 제일 좋았어요. 포르쉐 타이칸이. 예, 이거 타시는 분들이 막 타이칸하고 비교하시거든요. 근데 약간 그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포르쉐 그 디자인에다가 전기 배터리 셀을 넣고, 그거는 진짜 누구 외계인 잡아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주행 성능이 포르쉐랑 똑같아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거를 이 차랑 비교할 수 없는 게 그 차는 2배 이상 비싸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가장 많이 소비층이 일어나는 금액대가 6천에서 8천 사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차종이다. 제 말에 신뢰를 가지셔도 되는 게 판매가 숫자로 보시면 압도적이에요. 그냥 뭐가 현 지금 흐름은 테슬라가 가장 정점에 있고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오지만 이급에서는 i4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가장 위에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들렸어요. 네. 이게 이제 한스 짐머가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조금 지금 차들이 있고 그래서 그 소음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전기차의 특징이기도 해요. 보통이면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너무 정숙하니까. 얼마나 비싸게 캐스팅 했겠습니까? 엄청 많이 줬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네임밸류가 있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까요?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오죠. 어때요?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죠. 너무 좋아요. 밟을 때마다 내가 예술을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6천만 원대에 이런 차가 어딨어요. 네. 이제 이런 데선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핸들을 막 이렇게 막 탁 치고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네, 그때는 이제 문제가 확 생기죠. 성탄이 똑같아.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게 사실은 직업 웨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핸들을 팍 틀었는데 고속에서 딱 갔다가 다시 잡아주는 거는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스포츠 모드 전기차에 이게 진짜 큰 차이에요. 제가 이제 리뷰도 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또 나쁘고 이런 거 아주 솔직한 친구니까 저희 지점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전화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MW 동대문전 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아이세일즈 노영주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i4 이제 운행하시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장점에 대해서는 전기차다 보니까 네. 이 순간 충전이 이제 내연기관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장점으로 보는 게 유지비. 이거 외에도 일단은 엔진 오일도 안 갈아도 되고 네. 따로 이제 부품을 교체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가 좀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본인 그러면 유료비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이게 한 번 충전할 때 급속 기준으로 네. 한 450km 정도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i4 같은 경우는 80kW 용량이다 보니까 네. 24,000원 정도면은 한 450km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 멀리 가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음. 멀리 가더라도 휴게소에 이제 급속 충전기로 1시간 만에 다 완충이 되다 보니까 뭐 불편함도 사실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단점은 혹시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솔직하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크게 뚜렷하게 없는데 네. 이제 4 시리즈 그랑 쿠페다 보니까 네.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한 점? 일단은 차량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코너 돌 때 되게 안정적인데 이전에 BMW를 좋아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파워링에서 조금 더 날렵한 느낌보다는 좀 무겁고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거네요. 본인이 타고 다녔을 때. 그렇죠. 단점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 5개월째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만족을 너무 하다 보니까 100점을 넘어서 150점 정도 주고 네. 싶습니다.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차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6,600만 원대에 들어갈 수 없는 옵션들이 있어요. 에어서스라든지 서라운드 뷰라든지 그다음에 리버싱 어시던트라고 갔던 길이 다시 나온다든지, 그리고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키를 안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아이폰만 있으면 차가 제어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드라이빙 성능이라든지 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가격대에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완성도가 엄청 좋아요. 전기차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전기차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 어느 브랜드, 그 어느 회사보다 주행 느낌, 그 다음에 실제로 갈 수 있는 전비, 거리,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BMW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행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안전, 이것까지 다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금액까지 잘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꼭 권해드리고, 다음 차를 구매하실 때는 전기차를 이제는 다 모두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정보가 좀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은요, 단점이 딱 이거는 모든 전기차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사고 났을 때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고 났을 때 수리 시간이 조금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도 당연히 차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귀찮은 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려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동작들을 안 하던 행위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게 또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물리적인 태생에 대한 단점은 저는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